오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그동안 정부는 이제 상저하고라는 좀 경기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다소 낮췄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가 더 나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좀 부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전망을 1.6%로 했다가 금년도에 이제 그 전체 전망을 1.4%로 조금 낮췄는데요. 1.6%로 저희가 전망을 할 때도 다른 전망 기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수치로 전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전망에 비해서 사실 수출 부진이 조금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세계 경제가 조금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수준이 조금 낮아진 거고요. 네. 반도체 경기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영향을 반영을 해서 제가 한 0.2%포인트 정도 낮춰서 1.4%로 저희가 진단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가 한 2배 수준 정도로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상반기가 한 0.9%, 그다음에 하반기가 한 1.8% 정도 성장을 해서 최종 1.4%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이제 하반기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우리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수출과 또 이 투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출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직접 주재하시는 수출 전략 회의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세일즈 정상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가 350억 불 해외 수주 달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그 이외에도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들의 그 시설 자금을 26조 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또 특히 이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3가지 법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법들이 벤처 3법이 통과가 되면 벤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가업 승계도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영상 부분하고 콘텐츠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의 국가 전략 기술 수준의 버금갈 정도의 세제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종 세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어서 마무리 못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저희가 밀착 마크를 해서 좀 애로를 해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또 지역 산단 활성화 등의 3종 세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저희가 꾸준히 해왔던 내수 활성화 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그동안 꾸준히 했던 구조 개선 노력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국민들이 관심 많은 세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이제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이 종부세 정상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사실 거의 8배, 한 10배 정도 가까이 그 징수액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징벌적인 수준의 저희가 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것을 이제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저희가 정부가 천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돼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준의 종부세 징수를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징수액을 보면 20년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징수가 됐고요. 네. 금년도에 저희가 종부세를 다시 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정 가액 공시지가도 좀 떨어지고 현실화율도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공정가액 비율을 60% 정도로 해야 20년도에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주거비 부담도 크고 또 역전세 현상도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을 좀 더 강화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은 세입자라든가 같은 서민분들한테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를 좀 더 낮추는 방향은 유지하게 됐다고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역전세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뭐 모럴 해저도 우려도 나오는데 뭐 이거에 대한 보완책도 좀 담겨져 있습니까? 예, 요즘 사실 역전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고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고민을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지금 현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분들은 세입자인 분들이 피해를 보시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DSR 40%를 묻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임대인이 그거를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서 아주 한시적으로 1년만 요거를 지원을 해두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다른 목적으로 혹시 사용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계약서와 과거의 계약서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전세 차액분만 좀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하실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빌려드리되 이 전입 여부를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전입이 되시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되는 또 돌려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되는 반환 자금을 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안전 장치를 구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만약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타용도로 좀 유용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전액 회수할 방침으로 모랄 해저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이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완화도 추진을 하는데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예, 뭐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이끄시는 CEO들이 많이 고령화돼 가시는 경우죠. 그래서 생전에 좀 가업을 승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은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일단은 연부연납이라고 그랬어요. 이 증여세를 나눠서 내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현재 5년까지 나눠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20년까지 더 쪼개서 좀 나눠서 내실도록 저희가 세법을 고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0%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부분이 현재는 60억까지 돼 있습니다. 이거를 300억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고 그 이외에도 사실 업종 변경의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뭐 세세 분류부터 작은 분류로 해야 이제 중분류로 저희가 바뀐 건데 예를 들면은 금속 수도꼭지를 만드신 분이 이거를 플라스틱 수도꼭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중분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업 승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번에 이러한 경우를 감안을 해서 대분류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뭐 대규모 할인 행사, 뭐 관광 활성화 대책이 당겼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3월 말 발표한 대책과 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뭐 여행 수지 적자가 상당한데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예, 저희가 3월 달에 마련한 그 내수 활성화 대책은 사실 상반기에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이번에 하경정에서 마련하는 것은 이 상반기에 조금 회복됐던 소비가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행 세일이라든가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대표적인 그 소비 이벤트들 그 이벤트를 역대 최대 규모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행 비수기인 11월 달에 숙박 쿠폰들을 추가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낮은 가격으로 숙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몇 개 도시에서 지금 야간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KTX 할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수지 회복을 위해서는 이 방한하시는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한 7, 8월 중에 약 700장 규모의 방한 항공권 증정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적극적인 이 재정 지원으로 좀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당 역시 계속해서 뭐 추경을 하자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제 여전히 쓸 곳만 쓰고 재정을 탄탄히 하자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실 게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나면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부양용의 추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5년간 보시면은 한 600조에서 1000조로 국가 채무가 한 40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세수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면 그 추경하는 규모 이상으로 사실은 국가 채무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넘겨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오늘 들어서 이제 6월달에 5월달 그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21개월 만에 2%의 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경이나 이런 재정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 물가가 다시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었습니다.